네, 오늘이 광복절인데요. 윤석열 정부의 그 친일 행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일본의 자위대가 한국에 상륙할 수 있는지 이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주일 미군과 자위대가 각각 통합사령부를 창설해서 한국전쟁에 자위대가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는 이제 과거나 현재나 한국 전쟁에 간접적으로 개입해왔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당시에 일본인들이 미군의 상륙작전을 도와서 향도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약 36년간의 지배 동안에 그 한국의 지형과 사정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과 일본인의 소개 작전을 위해서 한국에서 육상 작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항위에 일본 자위대가 전투 목적으로 한국 전쟁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관련해서 조선은 주일 미군 기지를 미사일로 타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당연히 이 조선과 일본 사이에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한미일은 조선의 미사일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이미 그 바다와 항공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의 육상 자위대 해군과 공군의 참전은 기정사실입니다. 문제는 자위대가 한국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육군까지 한국에 상륙시킬 수 있냐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는 육군이죠. 이러한 육상 전쟁에 일본이 참여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됩니다. 현재 일본 자위대가 한국 영토에서 육군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유엔 사령부로 편입되거나 아시아판 나토 등 다자죠. 다국적군에 편입되거나 그 다음에 미일 연합 사령부의 일환으로서 미국의 전투에 같이 참여하는 방법. 또한 그 한미일 3자 연합사령부의 일환으로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그 일본의 과거 한국 지배로 인해서 한국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자위대의 한국 전쟁 참여가 가능하겠습니다. 미국은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일본을 유엔사에 편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이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요. 현재 한국의 국민 여론으로 인해서 어, 한일 동맹이나 한미일 동맹이 군사 협력은 모르겠지만 그 이상의 실질적인 군사 동맹으로 발전하기는 당분간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한미일 삼국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는 아직은 강제력이 없는 한미일 삼국의 국방부죠, 국방부 간의 협력 체제이기 때문에 고차가 되기는 어렵고 한국에서 정권이 바뀔 경우에 이것이 위험해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미일 동맹이죠. 미일 동맹은 현재 2차 대전 이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일 동맹은 그 한일 동맹하고 많이 다릅니다. 첫 번째 이제 미일 동맹은 어, 한미연합사령부처럼 양국의 연합사령부가 없습니다. 자위대는 자위대 따로, 주일미군은 주일미군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위대죠. 자위대가 육해 공군을 합치는 이러한 통합사령부를 최근에 창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주일 미군도 기존의 단순한 그 미군 관리 이 사령부가 아니라 전투를 위한 독자적인 전투 사령부를 일본에서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이 자위대가 한미연합사처럼 미일연합사령부에 편입돼서 미군과 함께 작전에 참여한다면 자위대는 대만 전쟁은 물론 아, 코리아 반도 전쟁에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재무장과 자위대의 해외 진출은 전투 사령부의 창설로 그 준비가 완료된다는 점에서 그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일본이 육상, 해상, 항공 자위대를 이론적으로 지휘할 통합작전사령부를 창설하기로 2024년 올해 3월에 결정했고 아마도 내년 상반기, 2025년 상반기까지는 출범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항위에 평화헌법을 수정하고 자위대를 폐지하고 명실상부하게 전쟁을 준비하는 일본 국군을 창설하는 재무장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2차 대전 직후에 일본의 주권을 박탈한 미국은 메가더 주일 미군 사령관을 통해서 일본에게 전쟁 수행 능력을 제거하는 평화헌법을 1946년에 강요했습니다. 이어서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미일 안보 조약을 일본에 관철시켜서 지금까지 일본의 군사 주권을 통제해 왔습니다. 그럼 미국이 이제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자신의 군사적 부담을 일본에 분담시키고자 일본에게 평화 헌법을 사실상 폐기하고 재무장하게 나갈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재무장의 명분으로 자위대를 방어 개념뿐만 아니라 반격이죠, 반격. 더 나아가서 임박한 공격을 격퇴하는 선제 공격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은 2022년 말 국가안보 전략을 개정해서 조선, 중국 등 주변의 미사일 기지를 직접 타격하는 적 기지 반격 능력 보유를 결정했고요. 이를 위해서 반격에 필요한 사거리 1600km죠. 조선과 중국을 타격할 수 있는 미국의 순항 미사일 토마호크를 400발을 구매하기로 결정하고 이러한 미사일들은 2026년과 2027년에 해상 자위대의 이지스함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둘째, 그 미일의 양국 국방장관과 외교장관이죠. 2+2는 올해 7월 28일 회담을 열고 일본 자위대의 통합사령부에 대응하는 주일미군 통합사령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도쿄도 요코다 기지에 있는 주일미군 사령부는 해외 주둔 미군 중 최대 규모인 5만 5천 명 정도의 주일미군을 지휘하고 있지만 관리 차원에 불과하고 전투를 위한 사령부가 없습니다. 현재 삼성 중장이 사령관을 맡고 있습니다. 즉 독자적인 작전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부터 구체적인 작전 지휘를 받고 있는데요. 대만 분쟁과 같이 동아시아에 돌발적인 사태가 일어날 경우에 한반도에서 일어날 경우에는 한미 연합사가 있지만 한반도가 아닌 대만에서 분쟁이 일어날 경우에는 이를 신속하게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작전권을 가지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미군 통합사령부가 창설되면 하와이에 있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부 산하에 설치되지만 주한미군처럼 독자적인 작전권을 갖고 일본 자위대의 통합사령부와 협력하게 됩니다. 즉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 지휘권을 행사하는 주한미군 사령부와 달리 주일미군 사령부는 전쟁이 발생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자위대를 직접 작전 지휘하지 못하고 주일미군만 지휘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한미연합사령부처럼 일본 자위대와 주일미군을 통합하여 전쟁을 수행하는 미일연합사령부가 출범할 수가 있고 바로 자위도의 통합사령부와 주일미군 통합사령부가 생기는 것은 이 미일연합사령부를 출범시키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한국과 달리 독자적인 전시작전권을 행사하므로 주일 미군 통합사령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자위대와 미군이 연합작전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바로 미일 연합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와 같은 사령부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의 군사 주권, 전시작전권이 일부 제한되기 때문에 미일 안보조약을 개정하여 미국과 자위대의 통합작전을 제도화하는 바로 미일 연합사령부를 추진할 수 있는 겁니다. 향후
주일 미군 사령관은 한국군 전체를 지휘하는 주한미군과 달리 이 미군만 지휘하므로 현재로서는 중장 별 3개짜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미일 연합사령부 즉 자위대와 주일미군을 통합하는 이러한 사령부가 형성된다면 주한미군처럼 그 사령관의 대장에 임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코리아 반도 이외에도 여러 개의 전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본 외에도 괌과 호주 등의 전쟁과 사령부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아시아판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창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이 한반도를 야전사령부로 삼고 일본을 병참기지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태가 한반도 이외에 대만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조건에서 일본 자위대와 주일 미군이 한반도가 아닌 태평양 지역에서 독자적인 작전을 수행할 능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대만을 지배한 일본은 대만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주일 미군이 중국군을 상대해야 하므로 일본은 대만 전쟁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미국은 올해 6월 자신의 자치령인 괌이죠. 괌의 방어를 위해서 합동사령부를 설치했는데 이는 주로 조선의 중거리 이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은 호주에서도 합동사령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만 전쟁이 일어난다면 일본은 바로 중국과의 전쟁하는 전장터죠. 직접적인 전쟁 당사죠. 야전 사령부가 되는 반면 쿼드와 오커스의 핵심인 호주는 병참 내지 후방 전략 기지가 되기 때문에 호주 방어를 위한 병참 성격의 사령부가 필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